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저와 아내인 유자씨의 신혼집인데요. 2년 정도 살 생각으로 천에 90만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죠. 주변의 부부들을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까지 보통 1,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건강한 몸은 아니라 한 2년은 걸리겠지 싶었는데 한국처럼 알바미가 일찍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혼을 조금 즐길 생각으로 저희 둘 다 임신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는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평 정도 되는 이곳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오늘 새로운 월세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출근을 하는데 이수역과 오리역 두 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이수역으로 조금 더 자주 출근을 해서 오늘은 일단 이수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로 그 근처는 집값이 비쌌던 걸로 기억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13년 전쯤인가 서울에 처음 올라오고 이수역 근처인 사당역에서 2년 정도 살아서인지 이수역으로 집을 보러 간다는 사실이 괜히 정겹고 설레고 그런 기분입니다. 이수역 근처에 깻잎 떡볶이가 맛있었던 기억이 있고 이수 메가박스에서 헌혈한 티켓으로 영화를 자주 봤던 것 같네요. 택시를 타고 이수역으로 갑니다. 유자씨는 임신을 하고 체력이 몹시 나빠져서 차가 없는 저희 부부는 요즘 택시를 자주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가 생기면 차를 사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차를 보러 매장에 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임신을 계획 중이신 부부들이라면 차를 미리 구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중고차를 사자니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고 대전기차 시대의 시작인데 내연기관 차는 좀 아닌 것 같고 전기차를 사자니 비싸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이 되는 빌라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방배동이고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라서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해요. 동네는 조용하다. 조용하고 길도 널찍널찍하고 좀 오래된 빌라랑 평지라 좋다. 새 빌라랑 섞여 있다 조금. 네, 평지라서 좋다 진짜. 거기야? 제일 처음으로 본 곳은 조금 아주 많이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오래된 만큼 샤시의 상태가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모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보였습니다. 유자씨랑 같이 자면 보통 모기들이 이상하게 유자씨만 공격을 해서 자주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화장실도 약간 예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안쪽에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큰 세탁기는 넣기가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방과 방, 현관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모기장에서 이미 탈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살던 누군가가 뽀빠이 식당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주차도 가능은 했지만 아마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이 정도 가격이면 신축 빌라들은 월세가 얼마나 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처음 본 빌라보다 훨씬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대신에 크기가 좀 작았고 방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느낌상 벽지 속까지 담배가 배어있을 것 같았는데 알바미를 니코틴 샤워를 시키며 키울 수는 없어서 다음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들어가자마자 이건 좀 아니다 싶으신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세 번째 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집도 크고 깨끗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역까지 거리가 멀고 역에서 집까지 계속 오르막이라는 점입니다. 걸어서 못 갈 거리는 아니지만 아마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가 120만원인데 가격에 비해서는 역에서까지 거리가 조금 아쉽네요. 유자씨가 임신한 상태로 출퇴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역세권이 좋을 것 같기는 했지만 집 상태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여서 일단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게 키가 크다. 그리고 네, 방도 크고 붙박이장도 다 되어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두 개 봤던 거 중에서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어떡하지? 여보, 눈이 너무 이글이글하고 있어 지금. 샤시도 다 새거네. 세상에. 크게도 잘 들어오네. 이미 계약서 사인하신 것 같은데요, 샤시? 그리고 붙박이도 있구나. 여기 안방으로 쓰는 건가 보다. 여기 침대 정도만 넣고 여기다 옷 넣고.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본 집은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이랑 역까지 거리가 좀 멀어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경사가 있어서 유자씨와 알바미가 나중에 힘들지 않을지도 좀 걱정이네요. 점심은 고등어와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퉁명스러운 느낌이셨지만 음식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임산부인 유자씨는 저번부터 생선을 먹고 싶어 했는데 건강과 욕구를 같이 채운 점심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고 근처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인데 걸어서 20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집을 계약한다면 벅세권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도보 3분 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지금 집이 생각보다 좋은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좀 흐려서 다른 날보다 덜 더운 관계로 알바미 엄마는 아직 체력이 괜찮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집을 알바미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하기는 했는데 역까지 거리랑 언덕인 점을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부동산에 가서 몇 군데 더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사천에 95고요. 다 좋은데 집이 북향이어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조금 그게 애매하네.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이제 평지고 그래가지고 방금 또 유모차 끌고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는데 유자씨가 그거 보고 약간 혹해서 아주 편안해 보인다고. 제일 마음에 드는 집 그쪽에서는 그렇게 여유있게 유모차로 못 끌 것 같아가지고 참 고민되네. 이게 뭔가 꼭 하나씩 이게 하나씩 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니까. 저기가 남향이었으면 그냥 무조건 바로 하는 건데 지금 그러게. 북향이야. 나 옛날에 그 사평언론 살 때가 북향이었거든. 완전 정북향. 그랬구나. 해가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상추 키워야 되잖아. 근데 동네가 너무 아기자기하다 여기.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좀만 지금 다 왔어. 대로변이야 저기 앞에. 되게 가깝다. 커피랑 막 베스킨라빈스랑 다 있잖아. 그러게. 근데 거기서는 우리 내려오려면 이제 거의 작정하고 내려와야 돼. 베스킨라빈스 먹으려면. 뭔가 집은 조금 어둡게도 맞아. 그러니까 살기는 좋다. 그러니까 집이 좀. 방금 본 집은 희망 고문당.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제 나갔대요. 이런. 역시 좋은 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제 내가 점심때 전화했을 때까지는 있다고 하셨거든. 그랬을 것 같아. 그때 그냥 바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북향이니까 여보 마음에 드는데 나올 거야. 우리 급하지도 않고. 그래. 좀 더 보자. 아쉽네 그래도. 아쉽지만. 약간 소개팅하고 나서 나도 별로였는데 먼저 까인 느낌이다. 뭔지 알지? 다른 집을 하나 더 구경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습한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집도 많이 오래됐고 방 크기도 약간 작아서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저층인데다가 사방이 다른 빌라로 다 막혀 있어서 한 뼘의 햇빛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촘촘하게 막고 있는 옆 건물들의 꼼꼼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하자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씩 계속 내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냐고 계속 되묻더라고요. 처음에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일단 데려가시더라고요. 계속 여쭤봤는데 5천에 130이래요. 그러다가 저희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보증금을 2천 깎을 수 있대요. 3천에 130. 그래서 제가 절레절레 했더니 3천에 120 뭐 이러는 거예요. 경매. 무슨 어디 해외여행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무슨 모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120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뭔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주차의 현실. 저렇게 하다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 진짜 빌라 주차가 진짜 핵이다. 엄청 멀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거기 봤던 데는 역에서 멀지만 집이 너무 좋고 주차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뭔가 주차가 좀 힘들어지던가 집이 좀 오래됐던가. 진짜 단점이 없으면 집이 나오기가 힘들긴 할 것 같긴 그치. 하다. 단점이 없으면 이제 엄청 비싸지. 월세 이제 한 150 하는 거지. 금방 간다. 5분 안 걸리겠다. 여보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네. 좀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아까보다. 다행이다. 저 차에서 또 앉아서 쉬었더니. 그랬어? 이런 데였으면 좋겠다. 저는 8년을 넘게 했는데 오래 하셨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싸우는데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한번 다 바꿨어요.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지. 혹시 지금 손도 혹시? 아니야, 교통사고. 그렇구나. 지금은 뭐 싸울 일이 없죠. 여기는 남성역 근처고요. 방금도 집을 하나 또 봤는데 5천에
120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약간 1층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매한 게 1층이면 채광이 안 좋고 고층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서 너무 멀고 계속 이 도도르피온 것 같아. 아까 본 분들은 남자분은 아들만 둘이고 여자분은 딸만 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뭔가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막 그러시고. 휴식을 마치고 이수역 근처 마트에 왔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던 부동산 사장님 따님이 저희 구독자 분이신데 저희 줄 선물을 사놨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저희도 음료수를 사갔습니다. 이수역 근처에 있는 반석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셨는데요. 근처에서 집 구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얼마나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언니랑 이미지가 너무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언니인데 그 이상 언니가 이 동네 오면 너무 사당역이랑 이수역 인근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다른 부동산에 가려고 낙성대 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낙성대 쪽 부동산에서도 리스트를 몇 개 추려주셨는데요. 조건에 맞는 집이 몇 개 없기도 하고 몇 개 조건에 맞는 집들도 오늘은 다 볼 수 없다고 하셔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서 자취할 때보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집 구하기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10군데도 넘게 집을 본 것 같은데 언덕이 집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다른 매물들을 좀 더 찾아봤는데 오늘 봤던 언덕이 집이 5천에 100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보증금 1000을 내릴 때마다 월세가 5만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보증금을 3000으로 하면 월세가 11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 들었던 월세는 3000에 120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혹시 월세 110에 되는지 여쭤봤는데 주인분과 통화 후에 된다고 하셔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더 찾아봐도 이 근처에서는 더 좋은 집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느껴져서 빨리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까지 거리가 멀고 언덕인 점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정한 월세 금액 내에서 이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죠. 너무 빠른 타협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가끔은 빠른 결정이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태어날 알바미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몇 달 중에 제일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정확한 이사 날짜는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아마 한 달 안에는 이곳에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2년 정도 살 생각이었는데 6개월 만에 나가게 됐네요. 예전 신혼집에서도 유자씨와 6개월 정도만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년 가을에 경기도에 아파트를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샀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모으고 대출을 받아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집에서 몇 년은 열심히 돈을 더 모아서 경기도에 사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0대 중반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조금 더딘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는 누군가가 마침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회사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적금도 열심히 넣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일찍부터 돈 공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투자나 별도의 재테크 없이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과거의 저처럼 적금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기는 하는데 돈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도에 산 아파트는 산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1억이 떨어졌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적금으로 10년 동안 2억 정도를 모았는데 집값이 1억이나 떨어지니 제 인생 5년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샀던 터라 떨어질 걸 조금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조금 아픈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그 집에 들어가는 날을 꿈꿔봅니다. 알바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